금리도 인하했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측이랑 너무 잘 맞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쏙쏙 부동산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는 9월 달이에요.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과감히 0.5%를 인하를 했어요. 미국 금리가 0.5였었고요. 우리나라는 3.5였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방어 금리를 선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10월 11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선택을 한 거는 0.25%를 내렸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도 한 차례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이제 0.75%인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 0.25%만 내렸었으니까 3.25%였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내릴 거냐 말 거냐는 고심을 상당히 좀 많이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를 측면을 봤을 때 보면은 안 내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아마도 안 내리는 쪽이 이제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무려 83%가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대로 일단은 내렸다라는 부분이고, 크게 내리지 않고 0.25%를 내리는데 그쳤지만 내렸다가 일단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금리 인하랑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상관관계를 본다면요. 우선 대출을 많이 얻은 상태에서의 어떤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근데 지난 10월 11일 날 금리를 소폭으로 인하를 했지만, 그렇죠. 금리가 내려서 시중에서의 우리가 대출 받은 이자가 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했던 역할은 일단은 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내렸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좀 떨어진 역할을 의미가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고, 또 대출 규제를 굉장히 좀 대폭 강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던 상태에서 10월 11일 날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중에서의 이자가 오히려 올랐어요. 예, 즉 기준금리 아닌 그 가산금리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적으로는 뭐야,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 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부분에서 좀 머뭇머뭇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부동산하고의 상관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집값보다는 사실 전세금에 대한 부분에 민감도가 더 세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집값이라는 거는 전세금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또 전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라리 대출 이자도 쌀 겸 해서 조금 더 돈을 투자를 해서 집을 살까라고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부동산 가격하고 이게 전세금이 아닌 집값이라는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전세만큼이나 어떤 민감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게 작용되는 것보다 공급량이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량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그렇지. 얼죽신이 놔두는 것처럼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좀 오르지 않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그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금리가 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언제라고 보시죠? 이제 지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하고
나머지 위원 6명 중에서 나머지 위원 6명 중에서 4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됐는데, 자, 미리 그건 파악을 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내렸을 때 금리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건 커넥션을 어디서 이제 붙잡고 갔냐면, 금리를 조정을 한다라는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어를 합니다. 금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내리고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아까 선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아닌 가상금리를 좀 내렸었던 부분, 거기서 또 기준가 내려도 또 가상금리를 올렸었던 이 부분이 다 커넥션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상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감히 금리를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집값이 오르고 내린 거로 금리가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은 지금 당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는 한 6개월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요자들의 심리가 좀 살아나고 금리가 진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속에서 약간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후쯤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감히 할 수 있겠죠. 제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6개월 후에 사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이 금리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6개월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6개월 내에 사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고 얼마짜리 아파트냐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다, 또 신축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 우선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움직임이 크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년 상반기 정도 해서 금리 추이를, 매매 추이를 봐서 매입하는 시기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만약 그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부분이 강남권이라든지 재건축 신축이 아닌 곳에서라고 한다면 항상 강남이 우선적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를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강남권을 벗어난 부분은 올 하반기 정도로 겨냥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예요. 또 그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내년이 아닌 내후년으로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액션을 좀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또 이런 정보를 좀 나눠봤는데,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